이 이야기는 우리가 공론을 나누는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투수자의 의견이 투수자가 아닌 사람의 의견과 동등하게 여겨져야 하는 곳이고, 의견을 좀 자유롭게 공유를 하고 이것을 서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사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기타에서는 비판과 공격을 세게 받는 걸 보고 가면을 쓰고 서로를 향해서 쓰레기를 던지듯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누군가는 싸움에 휘말리는 곳. 공론장이란 공론장이란 이곳은 공론장입니다. 대자보, 간담회와 같은 오프라인 공론장은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해 유명무실한 공론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론장을 찾아 떠난 이들은 결국 에브리타임으로 향하죠. 하지만 익명성이라는 장벽 뒤에서 에브리타임은 진정한 공론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론장은 과연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유명무실한 공론장이 되어가는 오프라인 공론장을 되살려야겠습니다. 오프라인 공론장은 온라인 공론장이 갖는 여러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울 테니까요. 또 분명한 장점도 가집니다. 오프라인 공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면 소통이 위주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면 소통이 갖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줌으로 수업을 하는 것과 강의실에 같이 모여서 수업을 하는 게 이게 경험이 결코 이제 같지는 않죠. 예. 그 오프라인 공론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개인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물리적인 속성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표정이나 이런 것들부터 그 사람의 어떤 인격까지도 이제 더 보이는 공간이죠. 그런 조건 속에서 소통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진정성이나 신뢰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다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일종의 sense of community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온라인 공론장에서는 확보하기가 썩 쉽지는 않은 측면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곳은 총학과의 대화 현장입니다. 총학생회와 학생이 질의를 주고받는 행사가 진행 중이죠. 제 활동 돌아보시면서 어떤 게 성장했고 어떤 점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은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성장해왔던 부분과 그리고 또 이제 바꿔야겠다 부분들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총학생회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끔 특히 더 신경 썼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공론장이 이제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총학생회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9월 9일에 소통의 시그널 총학과의 대화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여러 노력을 하였는데요. 그중 하나는 장소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장소의 경우 학생들이 많이 다니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크로폴리스 앞이라고 생각하여 그쪽에서 진행을 하였으며, 또 스피커도 설치하여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학내 여러 단체들도 더 많은 공론장을 마련하고 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저러한 행사들 많이 열지만은 또 동시에 같이 하는 행사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난 여름 같은 경우처럼 학생활동과 진로 토크 이런 거를 여러 단체들이 좀 같이 열어본다든가, 진로라는 것이 엄청 멀리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보는 그런 자리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그런 자리에서 이제 각자가 또 받은 인상이나 이제 생각했던 것들 혹은 공유한 경험 이런 걸 가지고 또 다른 공론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늘 항상 오는데 관심이 약간만 있고 한 번도 이 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서 낯선 사람들은 좀 참여를 많이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 오픈 세미나라고 생각하면 발제문이나 어떤 홍보 문구에서 표현을 어떻게 쓰면 이거에 대해서 장벽을 덜 느끼겠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베리어 프리한 행사를 여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뭔가 속기록을 늘 제공하고 홍보물에서 대체 텍스트를 쓰고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는 곳이 뭔가 휠체어로 접근할 때 괜찮은지 등등을 미리 확인을 해서 그런 식의 장벽 없애려고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프라인 공론장 역시 중요하지만 온라인 공론장의 높은 접근성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네, 온라인 공간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접근성이 기본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특히 한국처럼 인터넷이나 이제 스마트폰 보급이 높은 나라들에서는 확실히 이제 세대 간의 장벽도 그런 면에서는 좀 낮아진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특별한 기술이나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이런저런 정보나 의견의 이제 통로에 접근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접근성이 향상됐다라는 건 틀림없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가 예전보다 훨씬 더 용이해진 측면이 있는 거겠죠. 뭐 온라인 댓글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이런저런 커뮤니티들이라든지 훨씬 더 쉽게 의견도 나누고 또 자기의 관심사를 이렇게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는 거니까, 이제 접근성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정보의 활용이나 확산에 있어서 나름의 이제 평등성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브리타임의 가장 큰 장점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혹시나 누군가 글을 쓰더라도 항상 그 글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할 일 하고 나서 다시 댓글을 확인해도 되고, 댓글을 쓴 사람 역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내용의 글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쓸 수 있다는 게 공론장으로서의 에브리타임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현실에 직접 대면으로 마주보고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좀 더 쉽게 얘기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앱에다가 간단하게 내 이야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내 글을 보고 답변을 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논의들이 오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공론장의 역할을 오프라인 공론장이 전부 대체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에 에브리타임을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과제입니다. 현재 에브리타임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이용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게시판에는 관리자도 존재하는데요. 자신이 관리하는 게시판에서 부적절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해당 게시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브리타임에서는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담당하는 것은 실제 사람이 아닌 바로 AI입니다. AI가 커뮤니티 이용 규칙을 위반하는 금지 행위를 판별해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죠. 이용자가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게시글 신고 후 조치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실제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7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응답과 아니라는 응답은 각각 반반씩 차지했죠. 에브리타임의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브리타임 내에서 바람직한 공론이 오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에브리타임을 더 나은 공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움직임이 필요할까요? 공론화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온라인 그런 커뮤니티나 게시판이나 이런 우리가 공론장이라고 부르는 거기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것이 결국 뭐냐면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뭐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하는 건 좋은데, 결국은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사안에 대한 정보를 취득을 하게 되고, 그 새로 입력된 정보에 따라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의견을 뭐 바꾼다든지 수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과정을 거치는 것이 사실 공론화의 핵심인데, 기본적으로 거기 온라인 공론장에서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이제 갈등을 조장하는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게 되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학교의 에브리타임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론장의 역할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려면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어떻게 거기에 그 추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어떤 있는 중요한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학생들 간에 어떤 그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그 학생들끼리 토론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학교에서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또 뭐 어떤 학교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굉장히 그 많은 고려를 한 다음에 서로 토론을 하고 뭔가 이렇게 되어야 진정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그냥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피상적인 그런 그 지식에 근거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양 진영이 거기서 만나서 의견을 개진하는 걸로서는 진정한 의미의 공론화가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론장의 정보화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 대한 아직 규범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게 또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규범이라고 했을 때는 좀 딱딱하게 말하면은 이제 법이나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죠. 법적인 강제력을 동원한 형태의 그 규범이나 제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넓은 사회적인 규범으로서 적절한 것과 부적절한 것, 허용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모종의 이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텐데 이 두 측면 다에 있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건 다른 나라들도 상황이 아직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런 규범이 부재한 것이 온라인 공간에서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는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걸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가 되는 거겠죠. 요거 조금 이따 온라인 공간에 대한 규범도 마련해야겠군요. 지금보다도 더 나은 에브리타임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 중인 한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이고요. 지금 현재는 에브리타임 모니터링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브리타임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학내의 강력한 공론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에브리타임 안에서 너무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무책임한 이야기 혹은 성희롱 혹은 뭐 각종 범죄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뭐 코로나 시기에는 이 에브리타임에서 있었던 사이버 불링으로 학생이 이제 자살을 하거나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고 단순히 이게 에브리타임이 여긴 혐오 플랫폼이야 이렇게 낙인 찍는 것보다도 이 에브리타임 안에서 사실 꽤나 재밌고 좋은 공론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서 이런 좀 공론장으로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강화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TF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들은 에브리타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게시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지난 9월 달에는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여기 서울대를 포함해서 전국의 이제 대학교에서 1000명 정도 설문을 진행했고 실제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에브리타임을 이용하는 이유, 목적 그리고 뭐 이 안에서 겪었던 불편이나 제도적으로 어떤 게 보완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주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한 주 동안 각자의 이제 학교에서 어떤 게시글들이 좀 올라왔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좀 대학 사회에서 실제로 지금 대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에브리타임은 좀 이런 제도적 한계가 있으니 이런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에브리타임의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일까요?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그 게시글에 이제 지금 현재는 베스트 댓글만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 예를 들면 이 현 게시글에 우호적인 댓글이 베스트 게시글에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건 우연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사실 공식적으로 반론 요청을 하는 기능을 하나 넣어 놓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어떤 게시글이 있을 때 저는 이것에 반대하는 글을 남기고 싶다면 에브리타임에 이것을 반론 요청을 넣는 기능을 만약에 추가해 놓는다면 지금은 그냥 신고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격을 당했으면 그것을 그냥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신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반론 기능을 활용한다면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뭐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중복이 안 되는 게 있다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거래 플랫폼에 에브리타임 계정 거래하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아마 이거 제가 지난주에 검색했던 건데 지금도 들어가 보면 뭐 서울대 에타 계정 삽니다 이런 게 계속 있을 거예요. 서울대 정도 되는 대학이 갖는 에브리타임의 위상은 여기에서 만약에 뭐 좋아요가 한 100개 정도 달리는 게시글이 되면 그게 기사화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많이 기사화돼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요즘 에브리타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서울대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것들이 기사화돼서 정치에 영향을 실제로 많이 주는데 지금 에브리타임에서는 사실 이런 계정을 거래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막는 제도도 없고 이걸 뭐 검증할 수단도 없는 거죠. 지금 에브리타임이 공론장으로서 과연 학생들의 의견을 바르게 대변할 수 있는 공간일까 하면 이런 것들에서 좀 에브리타임 운영사 측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공론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이거를 다양한 주체들 노력이 지금 많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공간을 떠올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 댓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서 이제 딱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가 있죠. 누군가는 이제 거의 뭐 배설의 공간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종류의 이른바 그 참여나 관여가 지금 온라인 공간에서 너무 비대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다 단속을 해가지고 없애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것도 나름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는 기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나 의견 형성이 그것과는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하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노력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사들도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플랫폼 기업들도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론장의 주체로서 일반 시민들도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댓글이나 토론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런 모습일 필요는 없겠다라는 좀 어떤 대안적인 사례나 시도 같은 것,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병리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을 막 찾아내가지고 처벌해야겠다, 이걸 금지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만 갈 게 아니라 온라인 공간을 좀 더 이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에 대한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의 고민이나 새로운 실험들, 시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주체들이 해 나가고 그게 확산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규범의 형성의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겠죠.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가진다. 제가 봤을 때는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사용자가 그 수준에 맞는 공론장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우리가 공론장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걸 사용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뭐 사실 정보가 제공되고 하는 것들도 서로 그런 정보를 제공하면서 토론을 진짜 좋은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론장에 대한 끊임없는 숙고와 건전한 공론장 문화 이 둘이 자리 잡힌다면 우리도 더 나은 공론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공론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표현의 자유와 이제 민주사회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자유롭게 발언하는 공간. 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고 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곳. 내가 말하는 곳 어디나 공론장이 될 수 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일을 행하는 것이 건설 중인 건축물이다. 소리가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투수자의 의견이 투수자가 아닌 사람의 의견과 동등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이고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비가시화된 영역을 가시화해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 있다고 믿어보고 싶은 효과.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다. 우리의 공론장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